네, 반갑습니다. 김부도입니다. 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기업체나 공공기관들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써요.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경영자가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걸 직원들한테 쉐어링하는 컨셉에서 탑다운 방 조직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부감이 심하죠. 그래서 왠지 그 탑 매니지먼트의 니즈와 직원들 생각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하게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업체 노동조합이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이 탑다운 방식보다 버튼업 방식을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의 순서가 플랜 두 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사업 관리하는데 첫 번째 뭘 할 건지가 중요해요. 이게 뭘 할 건지가. 근데 뭘 할 건지라고 하면 이게 바텀 방식은 직원들이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낮고 그 실제 현업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거의 현업의 업무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은 있지만 깊게 고민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뭘 할 건지를 이제 가지고 뽑아보면 대부분 뭐 어떤 거냐면 아주 허접한 거 나와요. 뭐 호프데이나 뭐 하면 매주 금요일 가정의 달 이런 형태의 아주 파급성 낮은 활동들 많이 해요. 비유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내보세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면지 활성화합시다.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 식에서 재무적으로 성과, 원가 절감, 획기적인 성과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문화 활동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나 하면 우리 단합대 형태, 으쌰으쌰. 사실 이것도 작은 의미의 조직문화 활동이지만, 근데 근본적인 이게 파급성 높은 활동보다는 큰 의미가 없죠, 사실. 호프데이 한번 한다 해서 나는 회사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호프데이 때 그냥 2시간 정도 가볍게 탑다운식으로 이제 컵 맥주 마시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럼 대부분 다 본래 기득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 주도자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듣는 사람들은 사원 대립국 가장들은 그 모임의 핵심적인 목적보다는 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이런 고민들, 사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해도 비유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런 모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 직원들은 그 모임 100번 할 바에는 차라리 정시 퇴근 좀 해달라 이게 더 나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일정 줄여달라 이게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 방식의 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이 저는 어느 정도 맞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보완할 점이 있어요. 실제 산출물이 조금 파급성 낮은 활동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거는 조금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설계 단계부터 파트너 방식의 방향을 뽑을 때 타사에 검증된 그 조직문화 사례집을 가지고 타사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방식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 타사에서 어느 정도 검증됐으니까 한국적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되는 상태고 그런 과제들 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것보다 임팩트 있는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 방식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 방법에 대해서 검증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버튼업 방식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할 거냐? 자, 플랜 2C 방향성 찾는 게 중요해요. 이제 2는 이제 시행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지만 첫 번째 뭘 할 건지가 중요해요.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내가 뭘 할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산소 활동에서 걷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적합한 방법 찾는 것은 우리가 뭘 할 건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업에서 마찬가지, 조직 내에서도 뭘 할 건지 찾기 전에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조직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하나가 우리 조직은 부서 간 본부 간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자기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다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슈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버튼 방식의 좀 혼합형 형태로 많이 접근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진단을 합니다. 뭐 진단하지 않고 하면 안 되냐? 맞습니다. 진단하지 않고 하면 그게 사실 정무적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정무적 판단. 이 정무적이 소수의 의견이 전체 대변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노동조합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돼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한 5주 정도 해서 핵심 이슈를 규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계층별 그 워크숍 하기 전에 해당 조직의 코어 핵심 이슈를 규명해야 됩니다. A 본부는 한 두 가지가 핵심 이슈를 명확하게 서베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베이에 나온 이 핵심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셔야 돼요. 자,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 이슈들이 엄청 많겠죠. 한 300개, 400개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다 논의할 거냐? 못하죠, 사실. 이게 뭐,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매트리스에서 긴급이고 중요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해서 이제 조직문화 진단합니다. 먼저 진단해서 공감할 수 있는 진단 결과물을 가지고 해당 조직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명확하게 찾고, 두 번째 그 이슈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돼요. FM 방식은 이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조직 운영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해요. 근데 그 방식을 하면 컨설턴트들이 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적응하기가 컨설턴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만 우리 많이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층별 워크숍 합니다. 좀 큰 조직은 워크숍에 한 40회 정도 한 데도 있어요. 저희 회사 할 때도 한 40회 정도 했어요. 좀 큰 조직들은. 그래서 계층별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인원들 모여서 한 7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A본부 직원들, B본부 직원들 대상으로, 그 대상으로 뭐 중간 관리자 아니면 사원 대리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 해보는 거야. 자, 우리 조직이 부서 간 협업이 가장 첫 번째 우선 대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원인 찾아보는 거야. 그게 찾아보면 첫 번째 협업이 안 되는 이유가, 팀원들 생각하기는 기본적으로 팀장이 문제였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팀장이 보면 팀원이 문제였다는 것처럼, 이건 팀장 리더십 문제다. 리더십에서 발생 문제냐?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세 가지 형태예요. 사람 문제인지, 제도 문제인지, 그럼 운영 방식이 문제인지. 자, 사람은 대부분 다 중간 관리자, 팀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제도가 뭐냐? 부서가 업무 아데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지, 그 정립되어 있는데 운영이 문제인지도 봐야 돼요. 이게 사람 문제냐, 제도 문제냐, 운영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다 포함됩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뭘 문제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층별 워크숍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 제도는 잘 모릅니다. 주간 부서 아니면. 대부분 다 사람 문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전문 퍼실리티 데이터가 제도하고 운영 측면에서 한번 논의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 측면만 나가면, 그럼 A 팀장 문제면 A 팀장은 교체하면 되냐? 왜 똑같은 문제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건 사람 플러스 제도 플러스 운영 전반적 문제를 찾아내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하우투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워크숍 할 때 이제 인터뷰 대신에 워크숍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이 이슈가 왜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찾아내는 작업이 이제 첫 번째 합니다. 그래서 다들 7시간, 5시간 한다면 한 2-3시간 정도 원인 찾아냅니다. 보니까 이거는 아데날이 진짜 너무 두리뭉실하다. 명쾌하게 성문화시켜보자. 그러면 아데날 정립이 원인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찾아내면 하우트는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계산 방안이 구체적이 아니에요. 뭐 사람 문제면 리더십을 향상한다. 그럼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죠. 뭔가 좀 추상적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들어가야 돼요. 파고들려면 팀장들은 이번 현업에 참석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나는 문제 없다. 다 너희들 문제가 깔려있거든요. 그 워크숍 참석하신 분들. 그래서 전문 진행자들이 나 문제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업자들마다 알까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대다수가 아데날이 좀 불명확한 게 문제고 이걸 이제 주간 분석에서 잘 못하고 있다. 직무 분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계산 방안은 아레나 정립을 한번 하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게 아레나 정립해보니까 막상 한 5년 전에 매출하고 지금 매출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규모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이걸 각 부서에다 이제 지침으로 내내주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성립된 아레나 보고, 이건 내 업무고, 이건 당신 업무다. 이건 이 부서 업무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구분돼서 이 워크숍의 개선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 워크숍에 한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 시간 토의되고, 나머지 개선 방안은 그나마 지금 찾으면 금방 찾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이게 어떻게 할 건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팀장의 업무 지시가 불명확하다면 업무 지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뭐 6하원칙의 워크시트를 만들자. 뭐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이디어는 자기 머릿속이나 삶의 지식 정도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극복하려면 타사에 검증된 조직문화 4대집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이 핵심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개선 안을 몇 가지 안을 페이퍼 출력해서 워크숍 참석을 다 줘야 됩니다. 타사는 부서가 업무 협업 안 되는데 이런 방법도 썼네. 우리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버티는 방식의 문제점, 원가 절감하기면 이면지 달성하는 거, 그는 파급수 낮은 게 파급수 높은 거라면, 파급수 높은 개선 과제가 나오려면 벤치마킹 해야 돼요.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진행자들이 이거 다 만들어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산 컨설팅 같은 거는 회사는 사례집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 때 타사에 했던 사례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배포합니다. 타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형시키면 되겠네. 왜? 그렇게 아니면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개선 방안도 찾지 않고. 그래서 타사 사례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텀의 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전문 진행자와 타사 사례, 그리고 앞부분에 논의 주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이슈 규명까지,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맞춰져야지만 파급수 높은 개선 과제가 나오고, 그걸 이제 실행 단계에서 하는 거야. 막상 실행 단계는 워크숍에는 구체 안 하고 실행 단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하고 실제 설계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적용할 때는 더 아주 구체적인 실행 안을 만드는 거죠. 안을 만들어서 부서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레나를 언제까지 할 거고, 누가 할 거고, 그리고 그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명쾌하게 구체화시켜서 이제 뭐 4월부터 하자, 뭐 5월부터 하자,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버튼업 방식의 조직명 개선 활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사후 관리는 그 다음 영역이고, 이 플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 단계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막상 기업체들은, 많은 메이저 기업들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근데 요거 안 하는 경우는 많아요. 안 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이 단계도 할 수 있는데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못 나오죠. 그냥 주간 부서의 주관적 판단을 해서 내려진 아이디어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하는 방법도 뭐 비용을 적게 드니까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차적으로 진단하고 1차적으로 워크숍을 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회사 거래하면서 느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